자, 그래도 오늘 우린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니까 또 정보회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올해 날씨가 원래 이렇게 좀 요란스러웠나요? 아마 작년에 코로나 이후로 대기권의 대류 현상이 좀 변화가 오면서 이런 게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생산이 셔다운되면서 그래서 지구 전체가 셧다운이 되면서 갑자기 식었었죠. 식었죠. 예. 그래서 이제 산발적 국지적으로 재개가 되면서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북극권 그 제트기류에서 일정하게 좀 흐르는 모습이었는데 그게 이제 점점 그 변동폭이 커지면서 5월인데 이렇게 썰렁한 비 우기 같은 5월이 되고 시장도 조정받고 있고요. 네. 북극권에 이제 그 제트기류가 내려와서 조금 제트기류가 약해지면 약해지면서. 북극권의 찬 공기가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거죠. 예, 그래서 올 초에도 올 봄에 이제 그 북미 대륙 그렇게 되면서 뭐 네. 오스틴 공장이 셧다운되고 그런 한파가 이 제트기류가 잡아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잡아주던 제트기류가 느슨해지면은 일시적으로 북극에 찬 기류가 내려오면서 기상 이변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찬 게 내려오면서 더운 게 또 올라가니까 다른 쪽은 또 기상 이변으로 갑자기 또 폭염이 오게 되고요. 그렇네요. 참 예측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날씨나 주가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죠. 네네. 물론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환율이라고 또 표현하는데 하여튼 기후 때문에 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 곡물 가격이 최근에 이제 지난 연말부터 급등했다가 네. 에그플레이션 얘기가 예, 나오다가 한동안 또 잠잠하면서 쉬었어요. 네. 그러다가 어제 또 오늘 아침이죠. 곡물 가격이 급반등을 했는데 옥수수 선물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상한가면 이제 6점 몇 % 정도 되거든요. 근데 레버리지가 이제 15배니까 그렇죠. 사실 더블 났습니다. 그렇죠. 더블, 하루 만에 더블이 나는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상한가 주식으로 치면 네. 30%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그냥 더블 비트코인처럼 움직이는 거죠. 하여튼 뭐 그건 그거고 오늘 우리 시장이 그걸 반영할지는 모르겠지만 자 먹을거리도 좀 걱정이고 하지만 우린 또 그 항상 늘 들여다봤던 게 이제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실적이 꾸준히 나오는 뭐 변동성은 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잘 돌아가는 그렇죠. 공장이 잘 돌아가는 기업을 네네. 찾아봐야 예. 되겠습니다. 오늘 어떤 기업 들여볼까요? 지금 뭐 시장 기후 변화도 좀 심하고 아무래도 코로나 때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그 각자 개개인의 면역력 그래서 이 국민 건강 그래서 이제 건강기능식품 전문 업체가 신규 상장한 기업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기업이죠? HPO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HPO. 네. 언제 한번 저희 나오셨던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지난 5월 14일 날 상장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HPO는 2012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지난 5월 1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건강기능식품 전문 저희 업체입니다. 그 코너에 CEO 초대석에 나오셨어요. 네네. 그 다니엘 헨이 나오고 예,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을 취하면서 북유럽이 이제 사실 그 네덜란드, 덴마크, 특히 이제 덴마크가 낙농의 종주국처럼 포지셔닝 돼 있기 때문에 덴마크 법인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의 해외 시장의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을 성공적으로 잘 안착시키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저희가 4대 주인은 아니지만 그런 제품이 있다고 했을 때 메이드 인 덴마크 제품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좀 더 선택할 때 유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북유럽의 이런 그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으로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인 댐프스라고 하는 브랜드를 통해서 아시아, 유럽 시장에서 안정적인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2016년도에 덴마크에 자회사를 직접 설립을 해서 유럽 현지에서 주요 제품의 원료하고 생산 체제를 구축해갖고 글로벌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확장이 되어지고 있는데 조금 뒤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뭐 6월, 3분기, 4분기 계속 관심을 가질 만한 성장 이벤트들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취급 품목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이 최상위권의 포지셔닝이 돼야지 사업의 확장성이나 브랜드 빌딩을 하는데 유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건강기능식품의 최상위 상품은 홍삼. 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비타민이 전체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HPO의 매출 구성을 놓고 보면 1분기 기준으로 매출 비중이 4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라고 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요. 예. 네. 이게 이제 2017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이 43%의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유산균과 관련된 지금 국내에 프리미엄급 유산균을 공급하는 회사가 덴마크의 크리스찬 한센이라고 있습니다. 그 회사 제품을 통해서 HPO면 HPO 국내 다 여러 기업들이 크리스찬 한센 제품을 쓰거든요. 세계 1위의 원료 공급 업체를 통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분기 기준으로 매출 비중 2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종합 비타민 제품입니다. 네. 트루바이타민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그리고 이제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B1, B2, B6, C 등을 종합 비타민 형태로 해서 간편하게, 저희가 보면 사무실에 종류별로 놓고 번거롭거든요. 소포장 단위로 제품을 출시해서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타 제품으로 이제 매출 비중이 약 30% 정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콜라겐 제품이 어린 콜라겐 이너3라고 있고요. 오메가3와 관련돼서는 트루식물성 오메가 900, 그리고 프락토 올리고당 관련돼서는 트루프리바이오, 락티움과 관련돼서는 수면 이야기 락티움, 그리고 이제 베타글루칸 분말 제제인 제품명 면역 체움, 이러한 제품들이 나머지 매출이 약 3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 HPO 같은 경우는 과거에 시장을 진입할 때 홈쇼핑 비중이 높았었는데, 이제는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 유통이 강화되면서 금년 1분기 기준으로 홈쇼핑 채널 판매 비중이 50%대로 내려왔고요. 온라인과 모바일 판매 비중이 40%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체인 비오팜을 인수를 해서 제품의 생산 및 R&D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생산 체제를 갖춘 것도 회사의 성장 동력이 될 것 같고, 자체 직영몰 댐프스몰을 운영을 하기 시작하였고요. 이번 공모를 통해서 또 마련된 자금을 통해서 디지털 마케팅사를 인수를 해서 마케팅을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마케팅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네네. 워낙 저 시장,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급속하게 지금 팽창을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속된 말로 누구나 하나쯤은 먹고 있는. 네네. 네, 뭐 저도 먹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 근데 이제 종균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 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덴마크에서 들여오는 네네. 건가 보죠. 예. 우리가 왜 그 간장 담글 때 보면 시간장이라고 네네. 하잖아요. 종갓집 시간장. 100년 된 예. 시간장. 네네. 것처럼 예. 그러니까 왜 뭐 보톡스도 이 균주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 씨앗을 어디서 네네. 가져오느냐 예. 그거를 이제 어떻게 가공해서 얼마나 그 인지도 있게 메이킹하고 판매하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고, 성장 산업으로 반려동물 쪽 얘기가 네, 됐나 보죠. 반려동물도 있고요. 일단 해외 사업부터 하나씩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보죠. 이미 이제 그 중국, 일본, 덴마크에 진입을 한 상태인데요. 그 중국 시장의 인플루언서 왕홍이라고 하죠. 네. 그 왕홍인 웨이야라고 하는 왕홍이 있습니다. 85년생 여성인데 옷가게 사람 이름인가요? 예, 웨이야. 옷가게 점원을 하다가 가창력이 뛰어나서 가수로 데뷔를 해서 많이 어필이 되고, 그 다음에 쇼핑몰을 하면서 지금 그 중국 왕홍 중에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예. 그러니까 아주 그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 왕홍이 네. 6월서부터 타오바오에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타오바오몰에 네네. 우리 HPO 제품을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3분기에는 베트남에 하이엔 고고 매장을 오픈해서 베트남 시장도 공략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시장에서 자리매김이 된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 이 제품을 4분기에는 아마존몰에도 런칭을 하면서 미국 시장까지 공략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회사는 기존의 그 탑표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뭐 프로바이오틱스나 비타민을 기반으로 해서 뭐 오메가3나 콜라겐, 기타 등등 제품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시장도 엄청 클 텐데. 네.
특히 이제 이 국내 최대의 수의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온라인 수의 상담을 해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펫닥. 예. 그러니까 반려동물 닥터를 줄였겠죠. 펫닥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의 지분을 3.6%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펫당 내에서 사료와 영양제 등 반려동물 식품과 관련된 독점 공급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반려동물용 프리미엄 사료, 영양제 등을 출시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급성장하는 반려동물 시장과 더불어서 동반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HPO의 작년 매출이 1,428억 원에 영업이익이 257억 원이었습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17.9%였고요. 근데 금년 1분기만 놓고 봤을 때 매출이 412억, 영업이익이 74억, 게다가 영업이익률은 18.1%로 더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 시장에서 안정적인 자리매김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공장이 본격적으로 또 가동을 하게 되면서 건기식 OEM, ODM 업체인 이 비오팜의 매출 증가가 더욱더 확산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비오팜 같은 경우는 얼굴 없는 미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공급하는 업체가 뭐 쿠팡, SK케미칼, 일양약품, 삼성제약, 조화제약, 코스맥스, 바이오, 뭐 그린크로스, 녹십자, 대상, 보령, 뭐 일동생활건강 등등 얼굴 없는 미인으로서 활약을 하고 있는 이런 비오팜의 매출 증가를 통해서 더욱더 HPO가 올해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 HPO의 공모가가 22,200원이었었고요. 금년 예상 매출액을 2천억에 영업이익 380억을 잡았을 때 얼추 어림잡아서 퍼가 약 12배 정도로 추정이 되어지는데요. 그 피어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뉴트리나 노바렉스나 콜마 BNH가 현재 평균 약 13.8에서 거래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저평가된 국면이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신규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이 오버행 이 한 달 내에 약 3% 정도, 59만 주 정도가 오버행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체크해 보실 만한 상황이고요. 5월 10일 날 상장됐으니까 6월 14일 이후에 시장에 출회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기업이 IR을 하고 나서 지난 25일 날 기관에 선침해성 매수세 17만 주 순매수 들어온 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이 회사의 유통 물량이 20% 남짓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돼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유통주식 수가 적다는 건 대주 지분이 좀 높습니다. 네네. 80%. 80%요? 예, 그러면서 너무 이제 높은데. 지금 이제 공모하게 되면서 유통 물량이 한 20% 내외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뭐 오버행 물량 소화되고 나면 주가 움직임이 좀 가벼워질 수 있는 기업입니다. 네. 좀 많이 이 얘기들이 도는 모양이군요. 네, 수요일 날 제가 좀 자리 비운 상태에서 그 우리 그 정보회의 때 신혁승 이사 네. HPO를 좀 한번 얘기한 모양이에요. 네, 네. 그만큼 이제 관심들이 있다는. 성장성이 있고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오버행만 해소되고 나면 주가 움직임이 좀 가벼울 수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매매 전략은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 그냥 부담 없이 좀 잡아두시고 네. 그리고 오버행 체크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비중 늘리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17,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또 시장의 그 밖의 소문들 얘기, 어떤 기업의 얘기들이 좀 전일 소문으로 들어서 전일 시장이 좀 아침에 구름이했는데 가장 좀 탄탄한 움직임 보여줬었던 삼성카드를 네. 전일 시장에서 회자가 되었습니다.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 뭐 그 이번에 MSCI 지수 리밸런싱 할 때 신규로 편입이 되면서 기관형 수급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 좋은 것은 이 회사의 배당이 고배당이기 때문에 고배당과 관련돼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유리할 것 같다. 주가도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삼성카드가 전일 회자되었었는데 사실 이제 그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서비스 비용이나 마케팅 비용이 절감될 수 있었고요. 지금 이제 소비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좀 회사가 좋아지는 국면. 다만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법정 최고 금리를 인하를 하게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회사의 법정 최고 금리 관련돼서 고금리 수취하는 부분이 조금 줄어들게 되는데 그것을 기존의 우량 고객들의 대출 한도를 늘리면서 상쇄하는 전략으로 가기 때문에 그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회자되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6월 말이 되면은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가 만료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6월 이후로는 신차 할부와 관련돼서 신차 할부 매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삼성카드는 MSCI 리밸런싱과 고배당과 관련돼서 두 가지 양수 겹장으로 관심 깊게 볼 만한 부분이다라는 것이 회자되었었습니다. 네. 또 다른 기업이 또 있죠. 뭐 LG 디스플레이 얘기인 거죠. 네, LG 디스플레이가 회자되었었던 부분은 회사는 지금 좋은데 시장의 우려가 너무 과하다. 사실 그 공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요즘 좀 공매도가 좀 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LG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약세를 보였었던 이유는 시장에서 LCD 디스플레이 업황이 피크 아웃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건 좀 과하다라고 회사는 생각하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주력 LCD 패널만 놓고 봤을 때 이제 전체 출하 물량의 약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32인치, 55인치의 LCD 패널 가격이 2015년 이후에 6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노트 65인치 패널 같은 경우도 2018년 이후로 최고가를 경신을 하였고요. 더욱더 좋은 것은 노트북용 17.3인치도 2013년 이후로 최고가, 19.5인치도 2015년 이후 최고가. 지금 LCD가 후발 중국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장이 레드오션이 되면서 회사의 수익성이 나빠졌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디스플레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LCD의 가격이 지금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게 피크아웃 되는 거 아니냐? 피크아웃이 설령 된다 하더라도 더욱더 좋아지는 것은 이 OLED 시장이 확대가 되어지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LG 전자향으로 대화면에 OLED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0만 대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적자에서 흑자 전환할 수 있는 지금 국면으로 돌아오고 있고요. 더욱더 긍정적인 것은 원래 1분기는 좀 비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고 2분기도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원래 성수기인 하반기까지 이어지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공매도로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국면은 좀 저평가 국면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전혀 회제되었었던 부분입니다. LG 디스플레이 네네. 여기까지 나왔고. 자, 시간의 특징주 몇 가지 더 들어볼까요? 전일 시간의 특징주들은 신규 NH 스펙이 아주 핫하게 그게 요즘 반응하면서 스펙들이 아주 뭐 예. 그래서 뭐 한화 SBI 스펙이 시간의 9.9%, 신형 스펙 6호는 9.85%, 신형 스펙 5호는 6.57%, 교보 9호 스펙이 5.46%, 10호 스펙이 5.45%, 뭐 하나 머스트 7호 스펙이 4.39%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률 상위 국면에서는 다 스펙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우건설이 시간에 플러스 4.98% 강세를 보였는데요. 또 인수 얘기가 나오던데. 예, 세계 최대 국부 펀드라 할 수 있는 아랍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 투자청에서 인수한다라는 인수 추진 중이다라고 하는 것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겠는데요. 대우건설은 아부다비 투자청에서 인수하면은 사실 대북 사업도 과거에 이제 전력이 있잖아요. 네네.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예. 그럼 뭐 중동의 부호니까 뭐 또 나름의 모양새도 괜찮은 것 같은데 대우건설이 좀 주목되겠네요. 또 다른 것들은 어떤 게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빗썸이 바이낸스 코인을 원화마켓하고 BTC 마켓에 상장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인바유전이 플러스 4.77%, 비덴트가 플러스 4.42%, 위지트가 플러스 3.82% 상승하였고요. 네. 세원이 플러스 1.93% 강세로 마감을 하였는데 세원이요? 예, 세원. 우노 앤 컴퍼니 인수를 위해서 잔금 납입이 완료되었다는 것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인수 합병 얘기들이 조금 계속 돌고 있고. 네. 그렇군요. 여담이긴 합니다만 아시아나는 어떻게 될까요? 글쎄 지금 노이즈가 많긴 많은데요. 코로나 이후에 네. 경제 회복이나 그걸 봤을 때는 뭐 금융선물위원회에서 좀
대승적인 결단을 네.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렇죠. 예. 민감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네네. 사실 주주분들이 워낙 많으시고 예. 일반 주주분들이 또 현업에 계시니까 사실 그 위험만 없다라고 하면 그렇죠. 나중에 코로나 이후로 봤을 때 후발주자지만 가파른 회복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안타깝긴 한데 뭐처럼 하여튼 좀 잘 좋은 방향으로 네. 결론이 났으면 좋겠고 너무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요즘 시장이 또 이렇게 상당히 좀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많이 지치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번 주서부터 서서히 조금 좀 온기가 느껴지는 게 네. 그 중국 시장도 살살살 올라오고 있고요. 대만도 그렇고. 중국은 좀 빠르게 올라왔죠. 사실. 예.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이제는 그 달러 약세가 되면서 이머징에 관련된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확산이 되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게요.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의 물가 지표를 어떻게 그 허들이라고 하는 걸 한번 잘 넘긴다면은 좋게 나오겠죠, 당연히. 뭐 당연히 높게 나오겠죠. 나쁘게 나올 이유는 없는데 네네. 이제 그걸 이제 채권 시장이나 금리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러네요. 하여튼 뭐 그건 나중에 얘기고. 하여튼 시장 정보 얘기 이것저것 좀 들어봤고요. 종목 얘기들 좀 많이 나눠봤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해 주셨고요. 메리츠 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